자, 우리는 이제 그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공부를 해볼 건데, 이 법칙들은 사실 처음에 접하기에는 어렵지 않아요. 공식 자체가 쉽고 중학교 거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일단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사인 법칙에서는, 자, 선생님이 이제 원을 하나 그려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원에서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항상 원주각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모든 삼각형 이러한 지름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삼각형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사실 이 두 각은 길이가 크게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삼각형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를 그 다음에 그냥 뭐 A, B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 여기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인 세타가 어떤 관계입니까? 2R 분의 B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결국에 사인 세타 분의 B가 2R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을 세 가지 방향으로 다 계산을 하게 되면 사인 또 다른, 자, 여기를 그러면은 뭐 알파벳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B라고 해보면 사인 B분의 B가 2R, 그 다음에 사인 C분의 C가 2R, 그 다음에 사인 D A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A분의, 자, A가 또 2R이라는 값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사인 법칙, 이 세 개가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생각 잘해야 됩니다. 사인끼리의 비율이 일정합니다. 삼각형에서는 그 비율이 곧 뭐하고 똑같냐면은 세 변의 길이의 비율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세 변의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 B, C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가 B, C, 얘가 A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중학교에서 다 배운 거예요. 가계 크기의 반대편에다가 소문자를 쓰는 거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A 대 B 대 C가 1대 2대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A를 K, B를 2K, C를 3K라고 둘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에 사인 A분의 K하고 사인 B분의 2K, 그 다음에 사인 C분의 3K가 지름 2R하고 똑같다는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면, 이 각의 크기 비율은 몰라도 사인끼리의 비율도 역시 1대 2대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 사인 법칙이고, 사인 법칙은 주로 언제 쓰냐면, 자, 변 하나랑 각 하나, 이 한 세트를 두 개를 알 수 있을 때 사인 법칙을 주로 씁니다. 알겠죠? 이게 사인 법칙 증명과 공식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사인 법칙 변형해 가지고 개념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이제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법칙은 또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삼각형, 일반 삼각형이 있어. 아무거나. 그러면 A, B, C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 그러면은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거든. 그랬을 때, 자, 만약에 내가 이쪽 각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수선을 항상 가운데로 내려봐. 내렸을 때 우리 피타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그죠?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피타고라스를 활용을 하는 거였고, 그거를 사인 코사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자, C가 여기 있으면 이 높이, 여러분들 이 높이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삼각함수로 하면은 B 사인 C라고 볼 수가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B 코사인 C가 됩니다. 그죠? 아직까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끝의 길이는 그 뭐가 되는 거냐면, 자, A에서, 그죠? A에서 B 코사인 C를 빼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마지막 마무리는 이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H에서 피타고라스 쓰면 돼요. 알겠지? 자, B 제곱 사인 제곱 C 더하기 A 마이너스 B 코사인 C의 전체 제곱이 C 제곱과 같다. 자,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B제곱에 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제곱 C, 그리고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되고 더하기 A 제곱이 C 제곱 되면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거 어차피 1이지. 어차피 1이라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B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의 값이 뭐하고 똑같냐? 2AB 코사인 C랑 똑같아. 따라서
코사인 C의 값은 2AB분의, 잘 보세요, 2AB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이야. 그러니까 공식 어떤 패턴은 내가 알고자 하는 각도의 변만 따로 다른 모양이고 나머지 알파벳들은 2AB분의 AB 이렇게 된다. 이 공식을 머릿속에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변형인데, 변형이라고 해서 뭐 별건 없어요. 이항하는 모양이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A의 길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해. 그리고 이 BC를 가지고 2BC 코사인 A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각도를 얘를 따라 가주면 돼. 알겠죠? 그리고 B하고 C는 여기서 2BC를 만들어주고, 이게 길이를 찾는 코사인 법칙이다. 둘이 같은 식입니다. 예, 위에선 쌤이 코사인 C로 했고 밑에는 코사인 A로 했을 뿐이고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얘네들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사인 법칙 대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항상 자, 각 하나와 변 하나 세트가 있으면 사인 45도 분의 3이 내가 필요한 각, 자, 코사인 제곱 B거든요. 그럼 나는 B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4, 그러면 코사인 사인 B분의 4 이렇게 서로 같다라는 거고, 만약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하면 2R 2R까지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사인 45도가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사인 B를 구할 수가 있고요. 맞죠? 그러면 결국에 3 사인 B가 뭐하고 똑같아? 2 루트 2랑 똑같아서 사인 B는 3분의 2 루트 2가 되고요.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활용해 가지고 코사인 B는 어떻게 찾습니까? 루트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로 찾는 겁니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대입하시면 사인 법칙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각과 그 반대편 길이를 알 수 있으면 사인 법칙이 1순위다 라고 기억하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가 2루트 3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 그러면은 반대로 이 2루트 3은 외접원의 반지름이겠지, 그지? 그래서 R이 뭐가 되냐면 2루트 3인 거야.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인 법칙이 1순위겠죠. 자, 3변의 길을 더했더니 18이랍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고, 이게 뭐예요? 4루트 3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4루트 3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인 A가 뭐예요? 4루트 3분의 A겠죠. 그 다음에 사인 B가 뭐겠습니까? 4루트 3분의 B예요. 이런 분수의 기본적인 건 뭐 고등학교에서 설명할 내용은 아니니까 4루트 3분의 C가 돼서 결국 이걸 3개 다 더하면 얼마야? 이걸 3개 다 더하면, 그죠? 문제에서 원하는 답인 거죠. 근데 A, B, C를 더하면 18이기 때문에 정답은 쉽게 나올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인 값과 변의 길이의 비율이 연관이 있는 거지 각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각도가 나왔을까? 전체 180도를 1대 1대 2로 쪼개기 때문에 4등분을 하는 거야. 맞죠? 그죠? 그래서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90도가 되고 45도겠죠. 예, 그래서 사인 45 대 사인 45 똑같이 각자의 각도 사인 45도 대 사인 90도, 그죠? 이런 것들이 A 대 B 대 C입니다. 명심하시고요. 다음 유형은 삼각형 모양 결정. 그러니까 삼각형이 길이로도 이제 삼각형을 알 수가 있고 각도로도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주로 이제 사인 법칙에서는 어떻게 모양이 나오는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 섞어져 있는 경우를 계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섞인 경우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사인이 등장하면 사인 법칙을 쓰세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인 A분의 A가 2R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 A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2R분의 A를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사인 C는 2R분의 C를 쓸 수가 있고요. 사인 B는 2R분의 B를 쓸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sin a는 2r분의 a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을 정리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2r분의 a제곱은 그죠? 2r분의 b제곱 더하기 2r분의 c제곱이 되면서 많이 보던 식이네, 피타고라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된다. 각 A가, 그죠?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보면은, 코사인 법칙 문제인데, 코사인 법칙은 주로 이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뭘 찾아야 됩니까? 사인 법칙을 써야 됩니다. 근데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랬지, 각 하나와 변 하나, 그러니까 60도가 있다면 반대 요 길이를 알아야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거든요. 2r을 계산할 때 사인 60도 분의 x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x를 모르니까 그 x를 구하기 위해서 뭘 씁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예요. x제곱은 4, 4, 16 더하기 5, 25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5.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공식에다 그대로 넣고 있는 거예요, 쌤이 지금.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나오는 x를 이 사인 60분의 x에다 집어넣게 되면 이게 2r. 요게 사인 법칙. 이게 코사인 법칙이고 요게 사인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한 문제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두 번 쓸 수 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코사인 a를 찾으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보면은 내가 만약에 이 각에 대한, 그러니까 다 각을 180에서 빼가지고 구할 수가 없잖아요. 각 a와 c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여기 길이를 찾으세요. 그럼 우리가 세변의 길이를 알잖아. 세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법칙을 활용을 하면 코사인 a는 세변의 길이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x분의 자 12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9. 이게 코사인 법칙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x를 구하면 x를 구하는 건 이 30도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예요. 언제 사인 법칙, 언제 코사인 법칙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각도를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어요. 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사인 30분의 x,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이럴 때는 사인 법칙을 절대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코사인 30, 코사인 30을 이용해서 x제곱을 찾아보면은 자 5, 25 더하기 12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30도, 코사인 법칙 쓴 거고요. 요게 이제 5의 제곱 한 거고 요게 2 루트 3을 제곱을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x를 다시 또 위에다가 집어넣는 거고, 보통 문제들을 이렇게 두 번 활용을 해야 돼요, 공식을.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잔디밭의 넓이. 자, 잔디밭의 넓이라고 하는 게 어딜까 봅시다. ABC를 연결하는 원 모양. 그럼 잔디밭의 넓이를 구하려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지. 그죠? 그걸 Y이라고 하면 외접원의 반지름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사인 법칙입니다. 그러려면은 자 45도의 짝꿍 길이를 알던가 75도. 근데 75도는 우리 어차피 각도 코사인 사인 값을 모르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각을 한번 볼까요? 나머지 한 각을 보면 얘는 몇 도입니까? 얘가 60도가 나오죠. 그죠? 60도가 나오기 때문에 됐네. 각과 변 한 세트가 나왔어. 그러면 사인 60도 분의 100 루트 3이 바로 2r이다. 요게 이제 사인 법칙을 활용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앞에서 우리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파악을 하는 연습을 했는데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자, c 곱하기 코사인 a 자리에 길이에 관련된 코사인 공식 2bc, 그죠? 2b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a 곱하기 c 코사인 코사인 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c로 했기 때문에 2ab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됐고요. 그럼 약분할 건 좀 할게요. 약분할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b가 분모의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 2b도 이렇게 약분을 시키게 되면 결국에 남는 거는
자,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인데 b제곱도 사라지게 된다. 그럼 결국에 뭐가 되는 거죠?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0이 되면서 a하고 c가 같아지는 그러한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하는 공식들을 배울 텐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이 공식은 중학교 때 배운 공식입니다.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끼인가, 그 다음에 요것만 새로 추가되는 공식인데 4R분의 ABC,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때 우리가 4R분의 ABC를 이용하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각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 4R을 구하는 이 R을 구하는 과정에 사인 법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도도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반지름을 알려준다면 우리는 굳이 힘들게 각도를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사각형의 넓이 역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그대로 중3 때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만 쭉 확인을 할게요. 평행사변 같은 경우는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있을 때는 AB 사인 세타, 삼각형을 두 개를 더한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그냥 단순하게 대각선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거를 나누기 2를 해서 2분의 1 PQ 사인 세타. 보통 이제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BD하고 평행한 걸 그어, BD하고 평행한 걸 긋고, 그 다음에 AC하고 또 평행한 걸 그어,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평행사변형이 감이 오나요? 쌤이 좀 끝에 다듬어주면 이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고요. 그때의 각도가 얘가 세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길이, 여기가 이제 P가 되겠죠. 이 전체 길이가 Q, 그래서 Q하고 P의 사인 세타가 되고, 실제 내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는 그거의 절반이겠지. 그래서 2분의 1 PQ 사인 세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18이고 B하고 C가 각각 길을 나왔을 때 A를 구하시오. 그죠? 그러면 사인 A를 모르니까 거기다가 4루트 3이랑 6을 곱해서 2를 나눴더니 그게 얼마가 되더라? 18이더라. 이런 이야기다 라는 겁니다. 그죠?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가 각각 7, 8, 9인 삼각형 ABC 넓이가 12루트 5다. 물론 이제 우리가 외접원 반지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도 볼 수가 있냐면 아까 배운 대로 4R분의 ABC가 넓이란 말이야. 그럼 넓이가 12루트 5니까 12루트 5는 뭐가 되겠어? 4R분의 세변의 길이가 7, 8, 9잖아요. 그래서 7 곱하기 8 곱하기 9입니다. 그 다음에 세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또 하나 내용이 있는데, 자, 헤론의 공식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세변의 길이가 A, B, C가 나왔을 때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건 자연수일 때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S라는 값을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면, 자, 삼각형의 넓이는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루트에 S, 요 S가 그대로 갖고 갑니다. S에다가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 이렇게 해주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세변의 길이만으로도 구할 수가 있고, 루트가 있을 때도 할 수 있지만 루트가 이미 지금 하나 있잖아. 그래서 루트가 이중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자연수일 때 해주는 게 좋다 라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이거 공식 꼭 외워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형인데, 삼각형은 이렇게 좀 소위 말해 멋대로 생긴 삼각형들, 넓이를 구할 때는 대각선의 길이가 나와 있지 않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쪼개야 돼요. 삼각형 두 개로 쪼개야 되는데, 여기 60도가 있기 때문에 쪼갤 때 이렇게 쪼개주는 게 좋겠죠. 그죠? 이렇게 쪼개주는 게 좋고요. 삼각형 ABCD 넓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지식을 동원해보면 여기 길이가 8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근데 60도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이 돼서 결국 여기도 60도일 거고 여기가 30도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밑에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에다가 사인 60도가 될 거고, 위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에다가 8 곱하기 9에다가
사인 30도가 되겠죠. 그죠?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끼인각 할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똑같이 두 번을 사용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각형 두 개로 쪼개는 게 공률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평행사변 넓이인데 넓이 구하는 공식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쌤이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이쪽 두 파트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방금 아까 좀 전에 쌤이랑 했던 그 공식들만 사용하면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고, 중요한 건 이 이상의 응용 문제들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걸 사인 법칙을 써야 되나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쌤이 나중에 연습을 시켜줄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의 그 공식 사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식을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 라는 겁니다.